중동과 아프리카 4개국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국방과 경제, 문화 등의 전략 분야에서 함께 번영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크 부대 장병들을 만나 주어진 임무를 늠름하게 수행하는 것에 대해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며 격려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군 정찰위성 5호기의 발사 성공을 기념하는 격려 행사가 전쟁기념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자주국방의 활용점정을 찍는 업적을 위해 힘써준 유공자들을 격려하며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우리 해군의 잠수함 시대를 연 대한민국 1번 잠수함 장보고함이 올 연말 퇴역을 앞두고 34년 항해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잠수함 사령부는 장보고함의 안전항해와 임무 완수를 기념하고 세대를 잇는 잠수함 정신 계승과 1번 잠수함의 유산을 되새기기 위한 부대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뉴스 시작합니다.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UAE군과 군사훈련 협력 임무를 수행 중인 아크 부대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앞서 한 UAE 정상은 회담을 통해 국방 방산 분야 협력을 크게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UAE가 중동과 아프리카 K방산 수출의 교두보가 될 전망입니다. 박인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빈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을 만난 이재명 대통령. 양국 정상은 국방과 경제, 문화 등의 전략 분야에서 함께 번영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국방, 방산, 인공지능, 원자력, 보건의료 등 양국 모두에게 경쟁력과 전략적 중요성이 큰 분야가 참으로 많습니다. تشمل الاقتصاد والطاقة والتكنولوجيا والاستدامة والثقافة والدفاع وتكنولوجيا الدفاع وغيرها من القطاعات الحيوية. 모하메드 대통령은 현지에 파병된 우리 아크 부대를 언급하며 국방 분야 협력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كما نشيد بجهود وحدة الأخ الكورية المتواجدة في دولة الإمارات ونثمن هذا التعاون البناء بيننا. 양국 정상은 국방, 방산 분야 협력을 더욱 전략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단순 수출 구매 구조에서 벗어나 산업적인 측면에서 공동 개발, 현지 생산, 제3국 공동 수출을 추진하고 한국 국방 장비에 대한 아랍에미리트의 독자적 운영 능력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완성형 가치사슬 협력 모델 구축으로 150억 불 규모 이상의 방산 수출 사업에 우리 방산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중동과 아프리카는 물론 유럽, 북미 등 제3국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국방 방산 분야의 지속 가능한 협력과 함께 한반도와 중동 정세를 포함한 지역, 국제 문제에 대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인공지능과 우주, 원자력 등의 분야에 관한 협력 문서 7건을 교환했습니다. 양 정상은 양국 간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 했고 서로가 100년의 동행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임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 시간 19일 아크 부대 장병들을 만나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장병들에게 여러분이 군사 안보 외교관이라며 세계, 중동의 평화를 지키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올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의 삶과 목숨을 지켜내는 매우 중요한 일을 먼 곳에서 함께하고 있는 것이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군 정찰위성 5호기 발사 성공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안 장관은 군 정찰위성 사업이 킬체인의 핵심이라며 유공자들이 자주국방의 활용점정을 찍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3년 12월을 시작으로 2024년 4월과 12월, 2025년 4월, 마지막으로 12월 2일 총 5대의 군 정찰 위성이 모두 우주로 발사됐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군 정찰 위성 5기를 우주에 띄우는 4.25 사업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방 우주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자주 국방의 길을 더욱 굳건히 다져나가는 중요한 이정표인 만큼 발사 성공을 기념하는 행사가 19일 개최됐습니다. 4.25 사업은 이 킬체인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고 우리가 이걸 완성을 해야 저작권 환수 회수도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몸이 돼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주국방의 화려한 점정에 점을 찍는 그런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그 위대한 업적과 성업에 여러분들한테 신뢰와 존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행사엔 연구개발과 임무 성공에 기여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관계자들이 모두 함께했습니다. 유공자 표창도 진행됐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추진했던 사업인데 이것을 지난 5명의 과장과 22명의 실무자의 노력과 열정이 결실로 이제 보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대표로 수상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고민과 이제 긴장이 있었는데 5기의 위성들이 모두 잘 발사가 되고 현재 잘 운용되고 있어서 저는 이제 개발자로서 정말 안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사업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국내 우주산업 발전의 마중물이 된 군 정찰 위성을 토대로 앞으로 첨단 국방과학 기술로 대한민국의 전략적 지평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북한 전역을 주 야간 전천으로 감시할 수 있는 독자적 감시 정찰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군이 아주 좋은 눈을 갖게 된 것으로 킬체인 역량을 크게 강화하여 실시간 대응 능력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군 정찰 위성 화이팅!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우리 해군의 잠수함 시대를 연 대한민국 1번 잠수함인 장보고함이 34년 항해를 끝으로 바다와 작별합니다. 퇴역을 앞두고 마지막 항해에 나서 초대 함장과 마지막 승조원들이 함께 그 여정을 돌아봤습니다. 박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잔잔한 진해 앞바다 위로 검은 선체가 천천히 떠오릅니다. 함교 위로 승조원들이 올라서고 길게 뻗은 장보고함 선체가 마지막 바닷바람을 맞습니다. 1200톤급 장보고함이 진해 앞바다에서 마지막 항해를 마쳤습니다. 연말 퇴역식을 앞두고 34년 항해의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장보고함은 1988년 독일에서 건조를 시작해 1993년 우리 바다에 들어왔습니다. 통일신라 장보고 대사의 이름을 따 우리 해군 첫 잠수함으로 취역했습니다. 장보고함은 그동안 지구 둘레 15바퀴가 넘는 약 63만 킬로미터를 항해했습니다. 동서남해와 원해까지 누비며 해양 주권을 지킨 주력 전력이었습니다. 이번 마지막 항해에는 장보고함 첫 항해를 맡았던 안병규 초대함장이 함께했습니다. 당시 인수요원이었던 무장관과 주임원사도 승조해 초창기 멤버 4명이 다시 배에 올랐습니다. 비지의 세계였던 대한민국 바닷속을 개척한 해양의 개척자 장보고함이 처음과 마지막을 함께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 잠수함 운영국으로 눈부시게 발전하는 모습에 가슴이 벅차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장보고함이 마지막 항해를 마치고 진해 군항에 입항하자 정박 중이던 잠수함들이 일제히 기적을 올렸습니다. 1번 잠수함의 마지막 귀향을 수중전력이 함께 축하한 겁니다. 초대 함장과 마지막 함장은 마지막 항해에 사용한 태극기에 직접 서명했습니다. 우리 잠수함 부대원들은 장보고함의 개척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침묵의 수호자로서 주어진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겠습니다. 하와이 훈련과 환태평양 훈련 등 수많은 작전에 참가한 장보고함은 이제 임무를 마치지만 100번 자망하면 100번 부상한다는 신조와 개척 정신은 앞으로 배치될 잠수함 전력에 그대로 계승될 전망입니다. KFN 뉴스 박준혁입니다. 아랍에미리트 군사훈련협력단 아크 부대 24진 장병들이 8개월간의 파병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국가대표 군사 외교관들의 귀국 환영식 현장에 이태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8개월 만에 국제평화지원단 연병장에 다시 선 아크부대 24진 장병들. 박성재 특수전 사령관이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한 장병들에게 직접 꽃다발을 걸어줍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사진 촬영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너무 즐거웠던 순간들이 많았고 너무 보고 싶었고 진짜 오랜 기간 동안 못 봤는데 보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육군 특수전사령부가 조국이 부여한 파병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온 아크부대 24진의 귀국 환영식을 개최했습니다. 아크부대는 대한민국 유일의 6해공 해병합동특수작전부대로서 24진 전 부대원이 국가대표 군사외교관이라는 자부심으로 임무를 성실히 완수하였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국군의 위상을 높이고 한 UAE 군사교류 협력 확장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3월 파병길에 오른 아크부대 24진은 고공강화, 산악전, 대테러, 해상훈련 등 다영역 분야에서 UAE 군과 전투 기술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2011년 현지 전개 이후 최초로 시행한 연합 전투부상자 처치 훈련은 한 UAE 양국의 군사훈련 분야를 확장하는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아크부대 24진은 연합 TC3, 즉 전투부상자 처치 훈련을 최초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훈련은 UAE군이 직접 먼저 요청한 사항으로 3차 연합훈련에 거쳐서 이 연합 TC3 훈련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다국적군 연합훈련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UAE군의 다양한 부대와 교류하며 미래 군사교류 협력에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25진은 해병대가 한 팀이 또 증원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아크부대가 6해, 공, 해병, 합동특수작전 부대로서 우리 국익에 더욱 기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대표 군사외교관으로서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24진 장병들. 아크부대는 앞으로도 아랍에미리트와의 군사교류 협력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이 20일부터 닷새 동안 북미 최대 국제안보포럼 참석과 방산수출 지원을 위해 캐나다를 공식 방문한다고 해군이 밝혔습니다. 해군에 따르면 강 참모총장은 이번 캐나다 방문 기간 북미 최대 국제안보 포럼인 헬리팩스 국제안보포럼에 참석해 캐나다 주요 인사들과 교류하고 캐나다 해군 대서양 함대사령부와 함정을 방문해 양국 간 국방 방산 협력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캐나다는 노후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최대 60조 원 규모의 초계 잠수함 사업 발주를 준비 중이며 최종 수주를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는 내년 상반기에 선정될 전망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9일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준장 진급 예정자와 2024년 6월 1일 이후 준장으로 진급한 인원 총 89명에게 삼점검을 수여했습니다. 안 장관은 진급자와 가족들에게 축하를 전하며 국민의 군대로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군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6해 공군 3군이 하나가 돼 호국, 통일, 번영을 이루자는 의미의 삼점검은 매년 초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준장 진급자에게 직접 수여하는 검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비상계엄 후속 조치 등이 이어지면서 대상자들이 10개월 넘게 삼점검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 등을 고려해 더 늦지 않게 수여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올해만 대신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국가보훈부가 민간기업과 협력해 보훈가족을 위한 생활 밀착형 할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첫 참여업체는 전국 12,000여 개 매장을 가진 세븐일레븐입니다. 최초 결제 현장에 신소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가보훈부가 민간 주도로 보훈가족 할인 서비스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보훈마켓 앱을 통한 QR 인증 방식으로 국가보훈 대상자와 유가족, 40세 미만 제대 군인이 대상자입니다. 전국 세븐일레븐에서 하루 2만 원 한도 내 최대 15% 할인이 즉시 적용됩니다. 보훈가족이 가장 가까운 생활 공간인 편의점에서 바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면서 보훈복지의 체감도도 높아졌습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대상자증이나 유족 확인서, 전역증을 통한 앱 가입 후에 매장에서 QR코드를 스캔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가 이뤄집니다.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일로
고맙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혜택이 되죠. 할인이 된다면은 저희들이 와서 또 사가지고 가서 이걸로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혜택을 받게 되면 기분도 뿌듯해지고 특히 제대군인 젊은 분들은 이런 혜택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겁니다. 이 일을 계기로 우리 소상공인들이 사업 번창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우리 국가보훈부에서 추진하는 보험문화 확산에도 국민 모든 분들이 참여해 주시길 진심으로. 소상공인 연합회는 100만 개 회원 사업장을 기반으로 편의점 외에도 제과, 슈퍼, 외식 등 생활업종 전반으로 서비스 참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보훈 가족들이 그동안 나라를 위해서 세우셨던 그 공들에 대한 보답과 혜택을 드리고자 기획하게 되었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보훈 가족들에 대한 예우를 높이는데 저희 기업도 열심히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가까이에서 예우를 체감하는 생활보훈의 첫걸음, 보훈가족 할인 서비스. 보훈부는 앞으로도 문화, 여가, 교육 분야로도 혜택 범위를 넓혀갈 방침입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드론 위협이 갈수록 다양해지면서 기존 방공무기 체계의 한계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육군 방공학교가 레이저와 같은 지향성 에너지 무기 도입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와 함께 국내 최초의 대드론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안재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행군 중인 병력들 사이로 자폭 드론이 달려들지만 곧 신호가 끊기며 격추됩니다. 이스라엘 상공에 번쩍이는 섬광이 지나가자 드론이 힘없이 떨어집니다. 모두 지향성 에너지 무기를 맞고 격추된 것입니다. 육군방공학교가 지향성 에너지 무기의 기술 동향과 적용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지향성 에너지 무기란 지상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기존 탐환 대신 고출력 전자기파로 표적을 무력화하는 무기입니다. 지난해 실전 배치된 레이저 대공 무기 천광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즉각적이고 정밀한 유격이 가능해 미래 방공 전력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진화하는 드론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무기 개발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광섬유 드론, AI 드론, 군집 드론 등 진화하는 첨단 드론들은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고출력 레이저나 HPM 같은 지향성 에너지기 무기체계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미나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방산업체도 참여해 신기술 도입 방향과 대응 체계를 논의했습니다. 방공학교는 대드론 교육과정을 신설해 운영하고 대응 교범도 곧 배포할 예정입니다. 방공학교가 후원한 2025 대한민국 대드론 박람회도 처음으로 함께 열렸습니다. 박람회에서는 민관군이 각종 대드론 기술과 무기 체계를 선보이며 향후 방공 전력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크고 무겁고 성능이 좋은 것도 좋지만 좀 가볍고 소형 경량화시켜서 차량화를 해서 작은 형태의 레이저나 고출력 전자기파 무기도 제2트랙으로 개발하는 것을 저희는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드론의 위협은 급속히 커지고 있지만 대응 체계는 아직 뒤처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우리 군도 대드론 능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육군방공학교는 내년 육군 대드론 센터 개설을 준비하며 전문성과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FN 뉴스 안지현입니다. 공군이 변화하는 공중 환경에 맞춰 비행 안전과 비행 환경 적응 훈련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 심도 있는 토론회장을 열었습니다.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세대 비행 환경 적응 훈련과 각국의 훈련 및 항공의학적 후속 조치 등 오늘 이어질 깊이 있는 발표와 토론이 우리 조종사들의 안전을 더욱 확고히 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공군은 지난 18일 청주에 위치한 공군 항공우주의학 교육훈련센터에서 비행환경 적응훈련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2025년 비행환경 적응훈련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공군본부 의무실이 주최하고 공군 항공우주의료원이 주관한 이번 컨퍼런스에는 미국, 일본 등 주요 우방국 공군과 관련 국내외 전문가 9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항공우주의학 교육훈련센터는 국내 유일 항공생리훈련기관입니다. 따라서 조종사들을 포함한 모든 공중근무자들이 극한 환경에서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비행환경 적응훈련의 핵심입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개회사를 시작으로 세션별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차세대 비행환경 적응훈련을 주제로 실시된 첫 번째 세션에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고성능 항공기의 비행 환경에 최적화된 장비와 훈련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두 번째 세션으로는 국가별 비행 환경 적응 훈련과 항공 의무 후송 소개를 주제로 발표자들은 각국의 비행 환경 적응 훈련 노하우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공중 의무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앞으로 세계 각국의 유관기관과의 교류가 더욱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훈련 안정성과 최신 기술의 융합을 기반으로 차세대 비행환경 적응훈련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군항공우주의료원은 전문가들과 함께 비행환경 적응훈련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훈련과 평가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공군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국가 간 미래 환경 경험을 공유하고 변화하는 미래 전장에 맞춘 안전한 훈련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이어서 그날 군대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웅 소년병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6.25 전쟁에 참전했던 어린 학생을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소년병인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보통 그 전쟁에 참전한 학생들을 학도병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둘 사이엔 확연한 차이가 있었는데요. 바로 신분이었어요. 학도병은 학생이었는데요. 소년병은 군인이었습니다. 소년병은 군번 없이 참전한 학도병과는 달리 군번을 부여받은 정규군이었습니다. 정식 군번을 받았을 때의 나이가 17세 이하면 소년병이라고 부르는 거죠. 3만 명에 가까운 소년병이 참전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공식적인 기록은 찾아보기 힘든데요. 당시 전쟁의 혼란 속에서 문서 작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후퇴와 진격을 거듭하는 격전의 현장에서 대부분 사라졌기 때문이죠. 소년들은 또 한참 성장기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당시의 소년들은 지금처럼 영양 상태가 좋아서 키가 큰 것도 아니었고 대부분 160cm를 조금 넘기는 정도였어요. 군복이 커서 옷과 몸이 따로 놀기도 했어요. 당시에는 전선이 긴박하게 흘러가서 겨우 3-4시간 정도 기본적인 소청 사격 훈련만 받고 투입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어요. 소년병들은 낙동강 방어선 근처에서 벌어졌던 영천 전투, 기계 안강 전투, 포항 지구 전투에 참전해서 적군의 남하를 막았고 인천 상륙작전과 9.28 서울 수복작전, 38도선을 넘어서 거침없이 북진하는 국군 유엔군 행렬에도 함께했습니다. 소년병들은 기쁨의 순간에도 좌절의 순간에도 전장을 지켰습니다. 전투를 거듭하면서 소년들은 늠름한 국군의 모습을 갖춰나갔습니다. 전쟁터를 누볐던 학생들은 1951년 4월이 되자 학교로 돌아갔는데요. 정부에서 2월 28일에는 학생 해산 명령을, 3월 16일에는 귀가 복귀령을 내렸기 때문이죠. 와, 너무 잘 됐다. 이제 소년들도 학교로 돌아가서 공부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요, 소년병들은 여전히 전쟁터에 남아 있었습니다. 왜요? 학생들이 다 학교로 돌아갔다고 하셨잖아요. 네, 학생이었던 학도병들만 돌아갔어요. 소년병은 군번을 받고 참전한 정규군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학생 신분이 아니었던 거죠. 학도병보다 더 어린 소년병만 남았다고요? 소년병들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남은 복무기간을 채우기 위해서 근무했고요. 복무가 연장돼서 1956년까지 군대에 남아있기도 했어요. 잊혀졌던 어린 전사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건 1996년에 조직된 6.25 참전 소년 지원병 전우회였습니다. 소년병들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늦었지만 국방부는 2008년에 6.25 전쟁 소년병 참전자의 실체를 인정하고 소년병의 개념을 바로잡았습니다. 또 국방부는 소년병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추모비 건립, 전시공간 조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1950년 소년이었던 그때로 돌아간다면 같은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90을 넘긴 소년병들은 망설임 없이 같은 대답을 합니다. 다시 일어난다면 앞장설 용기가 있어야. 그런 정신이 벌써 그건 평생 가도 잊어버리질 않아. 후회는 안 합니다. 잘했다고 생각하죠. 후회한 건 없죠. 왜냐면
무조건 그 당시에는 참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최후에 똑같은 전투가 있더라도 나는 막 총 들고 대한민국을 이해해서 나오겠다. 그거는 자부심 갖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공군 공중전투사령부가 전남 나주시 비상활주로에서 비상활주로 접근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에는 KF-16 전투기와 TA-50 훈련기 등 4대의 항공기와 함께 관제, 통신, 소방 등 다수의 지상요원이 동참했습니다. 참가 조종사들과 지상요원들은 유사시 운영될 비상활주로의 재원과 이착륙 패턴을 익히며 접근 절차를 숙달했습니다. 육군 39 보병사단 군사경찰대가 지난 17일부터 사단 대테러 기초훈련장과 경남경찰특공대 훈련장에서 남북원역 군사경찰 특수임무대 집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육군 2작전사령부와 31, 39, 50, 53사단 군사경찰대 장병 80여 명은 주야간 근접전투 기술과 급속 헬기로프 하강을 포함해 대테러 상황조치, 사격술, 침투 기술 등을 연마했습니다. 해군 2함대 무기지원대대 장병들이 19일 평택시 노인 전문 요양원을 찾아 겨울맞이 사랑의 김장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장병들은 연말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봉사활동에 참가해 배추를 나르고 양념을 버무리며 김치 500포기를 담갔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오늘도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찬바람은 다소 잦아들어서 체감 추위는 어제보다 덜했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고 한때 소나기 또는 소낙눈이 내리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충청 이남과 영동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 일부 지역에는 오전에 안개가 예상되고 동부 해안 및 산악으로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원주는 영하 4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3도, 원주는 11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상층 한기에 남하로 구름이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주말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다음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 오전까지는 구름이 많고 소나기 또는 소낙눈이 내리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